요양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인생의 마무리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행복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분도 계시지만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 쓸쓸히 떠나는 분도 있지요. 인생 마지막의 온탕과 냉탕은 무엇으로 결정되는 걸까요? 아마도 지금까지 살아온 나날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책거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삶의 마지막에서 후회하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후회하는 일들은 인생을 살면서 쌓이는데 늙어서 뒤돌아보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양병원 출신 의사 선생님이 인터뷰한 환자들이 죽기 전 살면서 후회하는 일들과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 살면서 실수하지 않는 방법에 대한 장자님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요양병원에서 근무한 의사 선생님의 기록. 나는 땡땡 요양병원에서 5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근무하였다. 다양한 환자들을 봤는데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삶에 만족하며 가족과 함께 인생의 마무리를 잘 준비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항상 얼굴에 미소가 있었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감사하면서 담담하게 인생을 매듭짓다가 떠났다. 두 번째는 마지막까지 살아온 인생을 후회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항상 분노, 억울함, 후회를 드러냈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무엇이 문제였는지 끝까지 그 원인은 알지 못한 채 떠났다. 두 가지 유형의 비율을 보자면 후자가 훨씬 많았던 것 같다. 왜 그럴까? 그래서 진료를 볼 때 라포가 쌓인 환자들에게 물어봤다. 살면서 후회되는 일들이 뭐냐고. 각각의 이유가 너무 많았는데 몇 가지 소개해 보자면 첫 번째, 자신의 몸을 소중히 하지 않고 건강을 돌보지 않은 것. 특히 술, 담배를 끊지 못한 것을 많이 후회했다. 두 번째, 유산을 어떻게 할까 결정하지 않아 자식들 간의 분란의 여지를 남긴 것. 이것 때문에 자식들에게 버려진 환자들을 많이 봤다. 세 번째, 꿈을 꾸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은 것. 내일로 미루다 보니 어느새 늙어 있더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다. 네 번째, 감정에 좌지우지되어 일을 처리했던 것. 지나고 나면 별일이 아니었는데 괜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후회하더라. 다섯 번째, 자신을 제일이라고 믿고 주변에 함부로 대했던 것. 시간이 지나고 나니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고 했다. 여섯 번째, 사랑하는 사람에게 표현을 잘하지 못했던 것. 배우자가 죽고 나니 너무 그리운데 꿈에서도 안 나온다고 한탄을 하더라. 일곱 번째, 고향에 찾아가 부모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했던 것. 치매로 기억을 잃어도 부모님은 다 기억하는 듯 했다. 여덟 번째, 나에게 시간이 영원할 줄 알고 남겨진 시간을 소중히 보내지 않았던 것. 자기도 벌써 이렇게 죽을 날이 다가올 줄 몰랐다더라. 아홉 번째, 나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던 것. 죽고 나면 아무 소용없다지만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할까봐 섭섭하다고 했다. 이 글을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지금이나 늙어서나 후회하는 내용은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자는 인간이 저지르기 쉬운 8가지 실수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를 항상 기억하고 행동하면 좋을 것 같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나와 상관없는 일을 간섭하는 것입니다. 남 일에 참견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잘된 일은 나의 덕, 안 된 일은 남의 탓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굳이 남 일에 훈수두어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마세요. 두 번째, 말과 행동이
흐트러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않고 질문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특히 무심결에 남들의 비밀이나 약점을 노출시키지 마세요. 상대방의 원한을 사게 됩니다. 대화하는 동안 다른 사람의 말을 진심으로 듣고 공감하는 것과 예의를 지키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 과하게 남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면 언젠간 들통나게 됩니다. 억지로 지어내서 표현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네 번째, 자신의 관점이 없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남의 말만 듣게 되면 실수를 해도 무엇을 잘못한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실수가 반복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다섯 번째, 다른 사람들의 단점과 결점을 조롱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에서 스스로 위안을 찾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결국 자신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대놓고 비판하는 것도 조심해야 하지만 뒷담화는 절대 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본인에게 다 돌아옵니다. 여섯 번째, 사람들 사이에서 이간질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하다 보면 양쪽에서 신뢰를 잃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많이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혼자 남게 될 것이고 외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매번 넘어가고 오히려 칭찬하는 것입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변에 결국 소도둑만 남게 됩니다. 누군가의 잘못이나 실수를 눈치채지 못하는 척하거나 외면하는 비겁한 행동을 하지 마세요. 여덟 번째, 스스로를 감추기만 하고 거짓으로 남을 대하는 것입니다. 연기는 결국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뢰를 잃게 되면 사람을 잃게 됩니다.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선 솔직하게 나의 것을 드러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장자는 악의를 품고 있는 사람들, 부정적인 것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피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과 말을 섞지 말라고 했습니다. 과거 성인들의 지혜를 본받고 주변의 방해를 피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반성하고 성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를 해치려고 한다면 무시하고 거리를 두세요.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과 사귀는 것은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즉시 관계를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 100세 시대에 이 영상을 보고 듣는 분들에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먼저 늙어 죽은 사람의 후회를 반면교사로 삼고 장자의 말씀을 새겨 하루하루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양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인생의 마무리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행복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분도 계시지만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 쓸쓸히 떠나는 분도 있지요. 인생 마지막의 온탕과 냉탕은 무엇으로 결정되는 걸까요? 아마도 지금까지 살아온 나날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책거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삶의 마지막에서 후회하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후회하는 일들은 인생을 살면서 쌓이는데 늙어서 뒤돌아보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양병원 출신 의사 선생님이 인터뷰한 환자들이 죽기 전 살면서 후회하는 일들과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 살면서 실수하지 않는 방법에 대한
장자님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요양병원에서 근무한 의사 선생님의 기록. 나는 땡땡 요양병원에서 5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근무하였다. 다양한 환자들을 봤는데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삶에 만족하며 가족과 함께 인생의 마무리를 잘 준비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항상 얼굴에 미소가 있었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감사하면서 담담하게 인생을 매듭짓다가 떠났다. 두 번째는 마지막까지 살아온 인생을 후회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항상 분노, 억울함, 후회를 드러냈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무엇이 문제였는지 끝까지 그 원인은 알지 못한 채 떠났다. 두 가지 유형의 비율을 보자면 후자가 훨씬 많았던 것 같다. 왜 그럴까? 그래서 진료를 볼 때 라포가 쌓인 환자들에게 물어봤다. 살면서 후회되는 일들이 뭐냐고. 각각의 이유가 너무 많았는데 몇 가지 소개해 보자면, 첫 번째, 자신의 몸을 소중히 하지 않고 건강을 돌보지 않은 것. 특히 술, 담배를 끊지 못한 것을 많이 후회했다. 두 번째, 유산을 어떻게 할까 결정하지 않아 자식들 간의 분란의 여지를 남긴 것. 이것 때문에 자식들에게 버려진 환자들을 많이 봤다. 세 번째, 꿈을 꾸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은 것. 내일로 미루다 보니 어느새 늙어 있더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다. 네 번째, 감정에 좌지우지되어 일을 처리했던 것. 지나고 나면 별일이 아니었는데 괜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후회하더라. 다섯 번째, 자신을 제일이라고 믿고 주변에 함부로 대했던 것. 시간이 지나고 나니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고 했다. 여섯 번째, 사랑하는 사람에게 표현을 잘하지 못했던 것. 배우자가 죽고 나니 너무 그리운데 꿈에서도 안 나온다고 한탄을 하더라. 일곱 번째, 고향에 찾아가 부모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했던 것. 치매로 기억을 잃어도 부모님은 다 기억하는 듯 했다. 여덟 번째, 나에게 시간이 영원할 줄 알고 남겨진 시간을 소중히 보내지 않았던 것. 자기도 벌써 이렇게 죽을 날이 다가올 줄 몰랐다더라. 아홉 번째, 나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던 것. 죽고 나면 아무 소용없다지만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할까봐 섭섭하다고 했다. 이 글을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지금이나 늙어서나 후회하는 내용은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자는 인간이 저지르기 쉬운 8가지 실수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를 항상 기억하고 행동하면 좋을 것 같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나와 상관없는 일을 간섭하는 것입니다. 남 일에 참견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잘된 일은 나의 덕, 안 된 일은 남의 탓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굳이 남 일에 훈수두어 긁어부스럼을 만들지 마세요. 두 번째, 말과 행동이 흐트러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않고 질문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특히 무심결에 남들의 비밀이나 약점을 노출시키지 마세요. 상대방의 원한을 사게 됩니다. 대화하는 동안 다른 사람의 말을 진심으로 듣고 공감하는 것과 예의를 지키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 과하게 남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면 언젠간 들통나게 됩니다. 억지로 지어내서 표현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네 번째, 자신의 관점이 없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남의 말만 듣게 되면 실수를 해도 무엇을 잘못한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실수가 반복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다섯 번째, 다른 사람들의 단점과 결점을 조롱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에서 스스로 위안을 찾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결국 자신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대놓고 비판하는 것도 조심해야 하지만 뒷담화는 절대 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본인에게 다 돌아옵니다. 여섯 번째, 사람들 사이에서 이간질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하다 보면 양쪽에서 신뢰를 잃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많이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혼자 남게 될 것이고 외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매번 넘어가고 오히려 칭찬하는 것입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변에 결국 소도둑만 남게 됩니다. 누군가의 잘못이나 실수를 눈치채지 못하는 척하거나 외면하는 비겁한 행동을 하지 마세요. 여덟 번째, 스스로를 감추기만 하고 거짓으로 남을 대하는 것입니다. 연기는 결국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뢰를 잃게 되면 사람을 잃게 됩니다.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선 솔직하게 나의 것을 드러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장자는 악의를 품고 있는 사람들, 부정적인 것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피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과 말을 섞지 말라고 했습니다. 과거 성인들의 지혜를 본받고 주변의 방해를 피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반성하고 성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를 해치려고 한다면 무시하고 거리를 두세요.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과 사귀는 것은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즉시 관계를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 100세 시대에 이 영상을 보고 듣는 분들에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먼저 늙어 죽은 사람의 후회를 반면교사로 삼고 장자의 말씀을 새겨 하루하루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양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인생의 마무리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행복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분도 계시지만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 쓸쓸히 떠나는 분도 있지요. 인생 마지막의 온탕과 냉탕은 무엇으로 결정되는 걸까요? 아마도 지금까지 살아온 나날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책거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삶의 마지막에서 후회하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후회하는 일들은 인생을 살면서 쌓이는데 늙어서 뒤돌아보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양병원 출신 의사 선생님이 인터뷰한 환자들이 죽기 전 살면서 후회하는 일들과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 살면서 실수하지 않는 방법에 대한 장자님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요양병원에서 근무한 의사 선생님의 기록. 나는 땡땡 요양병원에서 5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근무하였다. 다양한 환자들을 봤는데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삶에 만족하며 가족과 함께 인생의 마무리를 잘 준비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항상 얼굴에 미소가 있었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감사하면서 담담하게 인생을 매듭짓다가 떠났다. 두 번째는 마지막까지 살아온 인생을 후회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항상 분노, 억울함, 후회를 드러냈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무엇이 문제였는지 끝까지 그 원인은 알지 못한 채 떠났다. 두 가지 유형의 비율을 보자면 후자가 훨씬 많았던 것 같다.
왜 그럴까? 그래서 진료를 볼 때 라포가 쌓인 환자들에게 물어봤다. 살면서 후회되는 일들이 뭐냐고. 각각의 이유가 너무 많았는데 몇 가지 소개해 보자면, 첫 번째, 자신의 몸을 소중히 하지 않고 건강을 돌보지 않은 것. 특히 술, 담배를 끊지 못한 것을 많이 후회했다. 두 번째, 유산을 어떻게 할까 결정하지 않아 자식들 간의 분란의 여지를 남긴 것. 이것 때문에 자식들에게 버려진 환자들을 많이 봤다. 세 번째, 꿈을 꾸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은 것. 내일로 미루다 보니 어느새 늙어 있더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다. 네 번째, 감정에 좌지우지되어 일을 처리했던 것. 지나고 나면 별일이 아니었는데 괜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후회하더라. 다섯 번째, 자신을 제일이라고 믿고 주변에 함부로 대했던 것. 시간이 지나고 나니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고 했다. 여섯 번째, 사랑하는 사람에게 표현을 잘하지 못했던 것. 배우자가 죽고 나니 너무 그리운데 꿈에서도 안 나온다고 한탄을 하더라. 일곱 번째, 고향에 찾아가 부모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했던 것. 치매로 기억을 잃어도 부모님은 다 기억하는 듯 했다. 여덟 번째, 나에게 시간이 영원할 줄 알고 남겨진 시간을 소중히 보내지 않았던 것. 자기도 벌써 이렇게 죽을 날이 다가올 줄 몰랐다더라. 아홉 번째, 나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던 것. 죽고 나면 아무 소용없다지만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할까봐 섭섭하다고 했다. 이 글을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지금이나 늙어서나 후회하는 내용은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자는 인간이 저지르기 쉬운 8가지 실수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를 항상 기억하고 행동하면 좋을 것 같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나와 상관없는 일을 간섭하는 것입니다. 남 일에 참견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잘된 일은 나의 덕, 안 된 일은 남의 탓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굳이 남 일에 훈수두어 긁어부스럼을 만들지 마세요. 두 번째, 말과 행동이 흐트러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않고 질문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특히 무심결에 남들의 비밀이나 약점을 노출시키지 마세요. 상대방의 원한을 사게 됩니다. 대화하는 동안 다른 사람의 말을 진심으로 듣고 공감하는 것과 예의를 지키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 과하게 남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면 언젠간 들통나게 됩니다. 억지로 지어내서 표현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네 번째, 자신의 관점이 없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남의 말만 듣게 되면 실수를 해도 무엇을 잘못한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실수가 반복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다섯 번째, 다른 사람들의 단점과 결점을 조롱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에서 스스로 위안을 찾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결국 자신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대놓고 비판하는 것도 조심해야 하지만 뒷담화는 절대 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본인에게 다 돌아옵니다. 여섯 번째, 사람들 사이에서 이간질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하다 보면 양쪽에서 신뢰를 잃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많이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혼자 남게 될 것이고 외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매번 넘어가고 오히려 칭찬하는 것입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변에 결국 소도둑만 남게 됩니다. 누군가의 잘못이나 실수를 눈치채지 못하는 척하거나 외면하는 비겁한 행동을 하지 마세요. 8번째, 스스로를 감추기만 하고 거짓으로 남을 대하는 것입니다. 연기는 결국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뢰를 잃게 되면 사람을 잃게 됩니다.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선 솔직하게 나의 것을 드러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장자는 악의를 품고 있는 사람들, 부정적인 것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피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과 말을 섞지 말라고 했습니다. 과거 성인들의 지혜를 본받고 주변의 방해를 피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반성하고 성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를 해치려고 한다면 무시하고 거리를 두세요.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과 사귀는 것은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즉시 관계를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 100세 시대에 이 영상을 보고 듣는 분들에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먼저 늙어 죽은 사람의 후회를 반면교사로 삼고 장자의 말씀을 새겨 하루하루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양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인생의 마무리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행복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분도 계시지만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 쓸쓸히 떠나는 분도 있지요. 인생 마지막의 온탕과 냉탕은 무엇으로 결정되는 걸까요? 아마도 지금까지 살아온 나날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책거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삶의 마지막에서 후회하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후회하는 일들은 인생을 살면서 쌓이는데 늙어서 뒤돌아보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양병원 출신 의사 선생님이 인터뷰한 환자들이 죽기 전 살면서 후회하는 일들과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 살면서 실수하지 않는 방법에 대한 장자님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요양병원에서 근무한 의사 선생님의 기록. 나는 땡땡 요양병원에서 5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근무하였다. 다양한 환자들을 봤는데 크게 2가지 유형이 있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삶에 만족하며 가족과 함께 인생의 마무리를 잘 준비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항상 얼굴에 미소가 있었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감사하면서 담담하게 인생을 매듭짓다가 떠났다. 두 번째는 마지막까지 살아온 인생을 후회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항상 분노, 억울함, 후회를 드러냈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무엇이 문제였는지 끝까지 그 원인은 알지 못한 채 떠났다. 2가지 유형의 비율을 보자면 후자가 훨씬 많았던 것 같다. 왜 그럴까? 그래서 진료를 볼 때 라포가 쌓인 환자들에게 물어봤다. 살면서 후회되는 일들이 뭐냐고. 각각의 이유가 너무 많았는데 몇 가지 소개해 보자면 첫 번째, 자신의 몸을 소중히 하지 않고 건강을 돌보지 않은 것. 특히 술, 담배를 끊지 못한 것을 많이 후회했다. 두 번째, 유산을 어떻게 할까 결정하지 않아 자식들 간의 분란의 여지를 남긴 것. 이것 때문에 자식들에게 버려진 환자들을 많이 봤다. 세 번째, 꿈을 꾸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은 것. 내일로 미루다 보니 어느새 늙어 있더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다. 네 번째, 감정에 좌지우지되어 일을 처리했던 것. 지나고 나면 별일이 아니었는데 괜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후회하더라. 다섯 번째,
자신을 제일이라고 믿고 주변에 함부로 대했던 것. 시간이 지나고 나니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고 했다. 여섯 번째, 사랑하는 사람에게 표현을 잘하지 못했던 것. 배우자가 죽고 나니 너무 그리운데 꿈에서도 안 나온다고 한탄을 하더라. 일곱 번째, 고향에 찾아가 부모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했던 것. 치매로 기억을 잃어도 부모님은 다 기억하는 듯 했다. 여덟 번째, 나에게 시간이 영원할 줄 알고 남겨진 시간을 소중히 보내지 않았던 것. 자기도 벌써 이렇게 죽을 날이 다가올 줄 몰랐다더라. 아홉 번째, 나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던 것. 죽고 나면 아무 소용없다지만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할까봐 섭섭하다고 했다. 이 글을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지금이나 늙어서나 후회하는 내용은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자는 인간이 저지르기 쉬운 8가지 실수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를 항상 기억하고 행동하면 좋을 것 같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나와 상관없는 일을 간섭하는 것입니다. 남 일에 참견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잘된 일은 나의 덕, 안 된 일은 남의 탓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굳이 남 일에 훈수두어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마세요. 두 번째, 말과 행동이 흐트러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않고 질문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특히 무심결에 남들의 비밀이나 약점을 노출시키지 마세요. 상대방의 원한을 사게 됩니다. 대화하는 동안 다른 사람의 말을 진심으로 듣고 공감하는 것과 예의를 지키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 과하게 남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면 언젠간 들통나게 됩니다. 억지로 지어내서 표현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네 번째, 자신의 관점이 없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남의 말만 듣게 되면 실수를 해도 무엇을 잘못한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실수가 반복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다섯 번째, 다른 사람들의 단점과 결점을 조롱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에서 스스로 위안을 찾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결국 자신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대놓고 비판하는 것도 조심해야 하지만 뒷담화는 절대 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본인에게 다 돌아옵니다. 여섯 번째, 사람들 사이에서 이간질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하다 보면 양쪽에서 신뢰를 잃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많이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혼자 남게 될 것이고 외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매번 넘어가고 오히려 칭찬하는 것입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변에 결국 소도둑만 남게 됩니다. 누군가의 잘못이나 실수를 눈치채지 못하는 척하거나 외면하는 비겁한 행동을 하지 마세요. 여덟 번째, 스스로를 감추기만 하고 거짓으로 남을 대하는 것입니다. 연기는 결국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뢰를 잃게 되면 사람을 잃게 됩니다.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선 솔직하게 나의 것을 드러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장자는 악의를 품고 있는 사람들, 부정적인 것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피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과 말을 섞지 말라고 했습니다. 과거 성인들의 지혜를 본받고 주변의 방해를 피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반성하고 성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를 해치려고 한다면 무시하고 거리를 두세요.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과 사귀는 것은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즉시 관계를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 100세 시대에 이 영상을 보고 듣는 분들에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먼저 늙어 죽은 사람의 후회를 반면교사로 삼고 장자의 말씀을 새겨 하루하루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